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새학기 등교 개학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교육부가 개학 후 2주간을 원격 수업이 가능한 적응 주간으로 정했으나 대구는 전면 정상 등교를 선택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등교 개학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교육활동과 급식,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학교 방역 체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오미크론 대유행 속 전면 등교와 신학기 방역 대책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길 대구시 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기 정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가고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교육 현장은 굉장히 개학을 하게 되면서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현장에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적응 주간을 선포해 교육부가 적응 주간을 두기도 했습니다만 대구교육청은 전면 등교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를 먼저 한번 여쭤보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지난달 2월 9일 날 2022학년도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학교에 혼란이 없도록 미리 한 달 전에 전면 등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이 코로나 상황이라도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요. 결국은 이 다른 세계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도 학교의 문을 닫는 거는 실효성이 없다 해서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학교 문을 미리 개방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로 봤을 때 68주가 학교를 등교 제한을 했는데 물론 우리 대구시 교육청은 2021학년에도 전면 등교를 했고 2020년도에도 5월 달부터 전면 등교를 하다가 확진자가 12월 달에 폭증하는 할 때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은 계속돼야 된다 보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상황이라든가 이런 학습 격차도 줄이고 또 정서적 관계라든가 교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면 등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한편 걱정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영유아 같은 경우는 더한데 사망자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여전히 또 두려움과 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불안함이나 불만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들어보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김정기 정책실장께 전면 정상 등교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작년, 재작년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이 등교 수업의 가치라든지 중요성들은 이미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상 등교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 치명률이 많이 좀 낮은 편이라서 현 정부도 확산 억제 전략에서 고위험군 중점 관리 전략으로 수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교육당국도 이제 그에 맞추어서 정상 등교 원칙을 수립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본다면 이게 전면 등교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1학기 학사 운영 방안이 나온 게 교육부는 2월 7일이고 대구시 교육청은 2월 9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점에 대구의 확진자가 한 1,700명에서 2,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7, 8천 명, 3배에서 적게 잡으면 3배에서 많이 잡으면 한 5배까지 확진자가 늘었는데 그때 나온 방침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교는 정상 등교를 하고 일부 학교는 원격을 병행하는 학교도 있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학교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 점 때문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는 일찌감치 전면 등교를 선택함으로써 그런 혼란은 막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학교에서 김정기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작용들이 학교에서 견뎌낼 수 있는 정도라면
정상 등교를 수용해야 할 텐데 개학을 하고 난 뒤에 정상 등교 이후에 학교의 현장은 어떤가요, 과장님? 물론 우리 김정기 정책실장님 말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 오미크론이 사실은 전파력은 강하고 중증화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낮습니다. 낮는데 학교에 정상 등교를 하지 않으면 결국 원격 수업이라든가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인적 구성이라든가 물리적 환경이 다 다릅니다. 네. 달라서 학교에 따라서 확진자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이제 우리 교육청은 학급 단위로 원격 수업을 한다거나 물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학생들 전체를 원격 수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은 18세 미만의 확진자가 한 23%, 24% 정도 됩니다. 되는데 대구는 10%에서 뭐 13% 정도 확진자 학생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게 중증화율도 그렇지만은 또 오미크론이 어떻게 보면 전파력은 빠르지만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면은 성인들 나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좀 낮다고 보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오미크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사망한 경우는 6명입니다. 네. 전체 우리나라 전체로 6명인데 물론 거기에는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가 무서워서 등교 중지를 한다거나 원격 수업을 전체를 원격 수업 전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학교의 현장을 온전히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생기면은 그때마다 상황에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키울 수 있고 또 교우관계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상황도 다양하고요. 학부형들 반응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실장님, 학부형들 다양한 반응이 있죠.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학부형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런데 이제 맞벌이 등으로 이제 가정에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또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전면 등교를 또 희망해야 한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제가 좀 이렇게 만나 뵌 많은 분들은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봐야 된다. 예, 이렇게 말들을 하시고 네. 특히 이제 주당 2회씩 자가 진단 키트로 이제 검사하게 되는 네. 여기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큽니다. 일각에서는 이 자가 진단 검사를 거의 아동 학대 수준이다 이렇게 네.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두려움으로 저항을 좀 하고 있어서 실제로 과정에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학부모님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두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또 다른 반응들도 역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학부형들이 전면 등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예. 우려는 맞습니다. 전해주셨습니다만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원격 수업하면 그건 정말 싫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있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등교하자고 하는 예. 부모님도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금방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등교 수업과 뭐 집에서 원격 수업이 아주 팽팽합니다. 네. 대구의 맘카페 여론을 보면은 팽팽하지만 정상 등교를 잘 추진했다. 그렇게 보는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많다고 물론 뭐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려와 걱정은 부모님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교와 유치원과 학교는 교육의 기능도 담당하지만 돌봄의 기능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도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한테는 학생들이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회적 기능들이 작동을 하려면은 정상 등교가 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려가 많은 학부모님들한테는 물론 우리 교육청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증상자나 학생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애가 걱정이 된다면은 초등학생은 35일, 중고등학생은 15일이라는 가정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유증상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가진단의 음성이 나오더라도 학교를 꼭 안 보내도 됩니다. 네. 안 보내고
출석 인정 결석으로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도 조금 더 잠재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이 또 이런 제도를 다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부모님들의 관심을 조금 더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 번 더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과장님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은 또 마음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거에 대해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몇 가지를 보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확진돼서 40도나 되는 고열이 나도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 지금. 가족들도 줄줄이 확진돼서 열나는 아이를 집에 준비해둔 해열제, 상비약 등으로 버티고 있다. 이 아이들 백신 못 맞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왜 없냐. 이런 얘기들이죠. 이 얘기들의 핵심은 뭐냐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몸이 안 좋으면 상당한 기간 동안 가정학습으로 돌릴 수도 있다. 예.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뭐 최근에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치료약을 받으려고 해도 치료약이 잘 없는 뭐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도 있고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의료 체계가 조금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굳이 이 전면 등교를 해야만 했느냐는 비판도 여전히 보셨죠. 이 홈페이지에 많은 학부형들의 불만.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선택한 전면 등교가 훨씬 뭐 학부형들은 불만이 있으시지만 교육지책이 아니라 이게 훨씬 더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는 차원에서 어떤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금방 사회자님 말씀하신 뭐 고열이 있는 환자라든가 이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 이거는 사실은 뭐 책임 회피는 아니지만은 오늘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대구에 전국적으로 소아를 담당하는 이런 병원이 적더라고요. 네. 특히 대구에는 지정병원이 4개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네. 이게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구시와 협조를 해서 이런 게시판에 글도 잘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생이 아프고 백신을 안 맞았으니까 당연히 걱정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도 대구시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프거나 이런 애들이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아픈 애들, 백신 안 맞은 애들 집에서 가정학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쉴 수 있도록 하고 부모님이 쉬는데 또 학습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쌍방향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부모님들의 걱정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육 결손이 심한데 이런 고육책 뭐 어려움 때문에 교육청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런 어려운 결정, 학습 결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정이 필요하다,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전면 등교가 효율적이고 좋은 방안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대로 가다가는 학교가 아예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보면 2월 말부터 이제 급격하게 폭증하기 시작하는데 뭐 3월 들어서의 통계만 보더라도 네. 전국적으로 뭐 지난주까지 3월 1일부터 지난주 4일까지를 놓고 보면 전국적으로 14만 명, 22만 명, 20만 명 거쳐서 이제 금요일은 26만 명, 27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대구도 그와 맞추어서 뭐 5,400명, 7,100명, 8,000명, 뭐 9,500명 가까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학생 교직원 또 데이터도 보면 학생만 놓고 보더라도 280명에서 750, 760 이렇게 막 늘어가고 있고 네. 교직원이 46, 78, 100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어떻든 우리 일상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멈춤이 필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봅니다. 충분한 그 이유와 전면 등교가 갖고 있는 필수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그렇습니다. 실장님 입장이시고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영길 과장님,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 이렇게 늘어나면 전국적으로 확 증가하면 일각에서는 교육부에서 또 원격으로 전환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냐고 이러는데 이런 예상들도 있고 보도들도 있습니다. 대구교육청 입장은 앞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원격 수업을 전체적으로 전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네. 금방 김정기 실장님이 오미크론 상황이라든가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학교는 우리가 그 유치원까지 합치면 800개 정도가 있다고 봤을 때 자, 2명씩 확진자가 나와도 1,600명입니다. 3명씩 나와도 2,400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일주일 2월 달부터 3월까지 확진자 추이를 보면은 한 200개 학교의 평균을 보는 겁니다. 400명 정도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이 발생은 가족 간 감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사회생활로 인해서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학교로 봤을 때 2~3명이 생겼다고 해서 전체 원격 학습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뭐 저는 그 반대하고요. 그래서 일부 원격 수업은 또 필요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학급에 2~3명이 생겼을 경우에 그 학급 담임 교사가 또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그 학급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월 2일 날 첫 개학에도 물론 원격 수업이 있었습니다. 3개 학교에 5개 학급. 그래서 이거를 접촉자를 가릴 때 강범위하게 잡으면은 학교 전체가 원격 학습으로 전환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당국, 질병당국에서 밀접 접촉자의 범위를 마스크를 벗고 15분 동안 2m 거리 내에서 대화한 사람을 접촉자 기준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로 봤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간은 학생들은 급식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우리 학생들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 원격 수업 전환은 대구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부분적으로 학급이라든가 또 만약에 아까 김정기 실장님 말씀대로 확진자가 더 폭증했을 경우에 학년이 원격 학습으로 전환될 경우도 생기겠죠. 생기겠지만 전체 원격 수업을 한다거나 지금 추세로 봐서 그 추세는 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구교육청 산하 학교 전체가 원격으로 전환하는 단체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원격 수업으로 개별 학교 단위가 전환하는 거의 결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습니까? 교육청이 허가를 해주는 상황이에요. 예, 교육부에서 뭐 2주간 학교장 재량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원격 수업은 법령에도 교육감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결정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학교에 최근에 안내한 거 보면은 한 학급이 원격 수업을 할 때는 학교장이 자체로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고 학년 단위나 할 때는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은 좀 더 원활하게 학년이 될지 학급이 될지 그렇게 조정을 하면은 더 학교가 혼란이 없이 원격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이 바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3월 14일 이후가 되면 이제는 가족이 감염이 돼도 무조건 학교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고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높은 감염력에 미루어 짐작을 해본다면 엄청난 숫자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교육을 위해서 교육책을 무릅쓰고 이렇게 등교를 했는데 교육도 안 되고 방역도 안 되고 둘 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예, 실제로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고요. 저 역시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델타 변이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확진자가 있어도 가족 내 확진자가 있어도 이게 또 확진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미크론은 가족 중에 누가 한 명 확진되면 거의 100% 다 확진되고 있는 이런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14일부터는 가족에 확진자가 있어도 등교가 가능한데 그러면 이게 완전 시한폭탄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사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 방침으로 이제 전면 등교 방침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학교가 마비되고 나서는 교육과 방역 모두가 실패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요? 만약에 잠깐 멈춤을 하자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지금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이 코로나 확산을 피하면서도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안 같은 거는 갖고 계십니까? 뭐 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일단 멈춤이니까 네. 어제 이제 저희가 급하게 한 300분 정도의 현장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네. 거기서 한 70분 정도가 답변을 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65% 이상이 일단 일시적 원격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상황을 봐서 한 3월 한 달이라도 당장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이 과장님, 예. 원격 수업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격 수업도 대국적으로 잘합니다. 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전히 알고 계실 텐데 교육청이 그래도 이 확산 지금 이렇게 방역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면 등교를 아직 단계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그 교육청 내부적으로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우리도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마지노선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건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결국은 물론 사회자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뭐 오미크론 이 확산세가 완전 폭증해서 어떻게 되면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네. 또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뭐 14일부터 수동 감시 10일을 합니다. 가족 중에 확진자가 생겨도 그거로 뭐 학교 등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빠르니까 확진자가 계속 번져 나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 오미크론 지금 확진된 사람들 보면은 일주일간 치료하면은 물론 또 PCR 검사하면은 그 바이러스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인후통이라든가 목이 잠긴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일주일 되면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 한 학교에 예를 들었을 때 학교 전체가 바로 확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진이 되고 나면 일주일 격리하고 나면은 또 원격 수업 그 반을 하고 학년을 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다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원격 수업 전체로 할 이유는 없다. 그래 원격 수업도 우리가 2020년 5월에 전면 등교해서 2020년 12월에 정말 그때 폭증할 때는 원격 수업으로 가강하면 전환을 했습니다. 네. 학교가 원격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원격 수업으로 가강하면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 아무래도 선생님들 아무리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한다고 해도 수업은 수업이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교우관계라든가 이런 애들 지금 코로나가 생기고부터 학생 교우관계라든가 정서적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전면 등교를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원격 수업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교육청에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지 그런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물론 실장님은 지금 멈춰야 된다 하지만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전면 등교가 더 좋다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한 결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행길 과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당분간은 교육청에서는 전면 등교 방침을 바꾸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멈춰야 된다는 이유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시지만 그것으로 멈춤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등교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의 방침이 이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방역을 잘해가지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나머지 방법인데 방역 체계는 학교 현장의 방역 체계는 어떻게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준비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아동 학대에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학교에 등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학생들이 주 2회,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선제적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잘 되고 있다면 한 80% 정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20% 정도는 잘 안 되는데 그럼 그 20%가 이제 적은 수치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문제가 거기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과장님, 그럼 이 일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부형들이나 자가진단 키트 교직원들의 뭐 불만이 많긴 많습니다. 많으나 그 우리나라 전체의 이 방역 그 정책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을 합니다. 네. 사용을 하는데 그런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뭐 교육청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방역 당국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전체 방역 체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 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아도 등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가진단 앱에 검사를 했느냐 안 했다,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래도 등교할 수 있냐 압박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자가진단 키트를 안 하고 와도 자가진단 앱에 뭐 안 해도 등교를 하지 말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다른 학생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가진단 키트는 뭐 부모님들 자율이라든가 학생 자율에 맡기는 것이 네. 맞다고 봅니다. 네. 예. 이 방송 보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같은데 선생님 현장에서 만약에 이런 검사를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안 하고 등교하게 되면 뭐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네가 싫다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다르게 이렇게 강압적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좀 강제 규정을 좀 적용하려고 하시나요? 뭐 사실 이제 그 교육 당국은 자율이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개학 첫날 3월 2일에 네. 전국적으로 전체 학생의 16.3%인 무려 이제 95만 7천여 명이 이 자가진단 앱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그다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학교에서 선생님들 보고 그걸 일일이 전화해서 왜 하지 않았냐 확인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게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또 그 확인 전화를 강요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개학 첫날부터 이제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다. 네. 이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이게 거의 1시간 정도는 막 전화하는데 다 낭비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네. 부모님들은 또 그걸 강요로 받아들이시는 분위기고. 네. 예, 그리고 이 자가진단 검사 관련해서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요. 이제 자가진단 키트 소분 작업 때문에 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소분 작업이 뭐냐면요. 상표를 좀 가리고 네. 저희가 이제 약국에서 사게 되면 이런 진단 키트, 개별 포장된 진단 키트를 사게 되는데요. 학교에는 이렇게 교육부가 한 6천만 개 정도를 급하게 이제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낮게 포장된 제품을 다 제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용량 포장된 것들을 학교로 막 내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학교에 실제로 배분되는 건데요. 비닐봉지 안에 이제 구성품이 4개로 되어 있거든요. 4개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애들한테 주는 거죠. 이 작업이 규모가 큰 학교 같으면 상당한 부담인 거죠. 지금 학교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걸 이제 몇 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보는 분들도 계신데 그 몇 시간이 지금 같을 때는 엄청나게 귀한 시간인 거죠. 누가 하시죠 이 일을? 보건쌤이 하시나요? 아니면 개별 담임 선생님들이 다 하시나요? 교육청에서는 뭐 방역 인력을 시키면 된다라고 이제 답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대부분 보건쌤들이 중심이 되고 또 당장 오늘 오후에 이제 애들 하교 전에 나눠줘야 되는데 네. 이제 오전에 막 급하게 학교로 온다든지 하면 담임쌤들이 다 붙어서 소분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뭐 다양한 사례들이 지금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천, 부산, 세종, 충북, 전남, 제주 이런 교육청에서는 이 교육청 인력과 예산을 동원해서 소분해서 학교로 내려 보내줬거든요. 네. 대구교육청도 이제 그런 소분 작업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대구는 그렇게 소분 작업을 해서 내려보내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네, 학교에서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교육청에서도 다른 교육청은 다 한다는데 왜 대구 교육청 안 다른 하냐고 교육청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교육청만 하겠죠. 예, 우리 교육청은 도입할 생각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물론 이 뭐 실장님 말씀 따라 일부 학교에서 선생님들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분 작업할 때는 방역 인력을 또 채용을 하고 우리가 또 저 학교의 검사실 이용을 해서 방역 인력을 156개 학교에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방역 인력이 학교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 4명에서 8명까지 있습니다. 그분들을 동원해서 하루 일당을 주고 계약 기간을 외로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네. 또 그리고 학교별로 적십자사 몇 층을 적십사에서 자원봉사를 해주겠다 해서 학교를 원하면은 그렇게 다 안내를 해가 지금 학교에서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실전을 만습다나 선생님이 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가진단 키트 아까 뭐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권고도 하지만은 결국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려면은 자가진단 키트도 하면 좋은 거고 그래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보면은 건강 자가진단 여기 앱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걸 이제 담임이 또 전화한다거나 뭐 그런 시간을 낭비한다. 저는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 애들 내가 담임이니까 학생들의 건강을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너 유증상이 있는데 이걸 해야 학교를 나오는데 등교 중지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것도 네. 물론 담임선생님이 힘들고 하지만 그걸 또 뭐 봉사라든가 이렇게 하면 물론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뭐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교육청 담당자나 학생들을 위한 목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뭐 하자는 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소분 작업도 대구 교육청에서도 적십자사하고 다 매칭을 시켜서 네. 방역 인력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왜 미리 키트를 하고 오지 않았느냐는 거 확인하고 소분하고 하는 것이 물론 선생님들이 학생을 위해서 다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업은 언제 하나, 뭐 이런 수업 준비는 언제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정부는 방역 당국에게, 그다음에 방역 당국은 교육 당국에게, 교육 당국은 학교에게, 학교는 또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 학부모에게 이렇게 자꾸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 담당하고 계신 맨 마지막에 있는 보건 담당 교사분들께서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신지요? 그 보건쌤들의 그 고충이 지금 사실 이제 과장님 좀 이렇게 너무 뭐 좋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충이 사실 엄청납니다. 네. 그 매뉴얼에 따르면 보건생님들한테 이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그 학교에서는 이런 매뉴얼을 꼼꼼히 점검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뭐 코로나 글자만 붙으면 그 업무가 전부 보건생님한테 가고 있기도 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매뉴얼들이 워낙 급박하게 바뀌고 자주 바뀌고 하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의 전화도 전부 보건실로 오고 그래서 보건쌤들은 해야 되는 일이 점점 넘쳐나는데 이게 사실 전화 받다가 하루가 다 가는 수준이고 예. 그리고 그 뭐 자원봉사 이렇게 다 연결해 주셨다 하고 하는데 그 학교로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좀 해서 하시면 학교는 훨씬 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런 요구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네. 그러면 애들이라도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학교 내에서 이 거리두기는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예, 뭐 학생들은 이제 뭐 그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잘 뭐 지킵니다. 방역 지침을 좀 잘 지키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물리적 거리가 너무 이제 과밀 학급이다 보니까 네. 물리적 거리가 좀 다닥다닥 붙어 있죠. 마스크 열심히 쓰는 거 외에는 거리두기로는 예방 효과를 보기 힘들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전교조 같으면 코로나가 발생하고 계속 이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왜 20명이냐, 그 숫자가 왜 20명이냐 하면요. 교실의 면적이 20평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앞뒤 좌우로 공용 공간을 좀 빼야 되겠지만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20평에 20명이면 학생 1인당 1평 정도의 공간이 돌아가고
그러면 가로 세로 1.8m씩 아닙니까 한 평이? 네. 그래서 그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2m에 가까운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 이제 그 서울 경기 쪽에 원격 수업으로 상당히 많이 전환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생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조차도 이제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으로 제한돼 있는 과학 고등학교는 1년 내내 정상 등교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급 내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네. 주장합니다. 학생들 이제는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저도 이 교육청 매뉴얼을 좀 살펴봤습니다만 굉장히 케이스에 따라서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이 어떤 상황에서 이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매뉴얼을 일일이 다 정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선생님께서 확진이 되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예, 만약에 수생님이 확진되면은 반 전체가 이제 접촉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검사하고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해야 되겠죠. 네. 해서 동일한 과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 똑같이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일정 비율 이상 학생들이 예를 들면 학생 중에 한 80%가 감염이 됐다 그러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이런 매뉴얼도 예, 있습니다. 원격 수업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렇죠. 학급으로 원격 수업 해야 되겠죠. 네,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응은 이미 해봤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대응은 조금 교육청에서 뭐 다 느끼기에 다르지만 그래도 뭐 쌍방향 바로 실시간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뭐 그 반 전체가 원격 수업 됐을 경우에는 그게 물론 담임 선생님이 또 확진이 되는 경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대구교육청은 무선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정기 정책실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제법 많은데요. 네. 우선 그 방역 당국의 지침이라든지 또 학교의 대응 매뉴얼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 교사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제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 이제 3월 1일자로 방역 패스도 해제되고 동거인 중에 확진자가 있어도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지침이 또 학교에는 2주 지체돼서 예. 또 약간 학교 상황에 맞게 변경돼서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모두가 이제 헷갈려 하시게 되고 그런 문의가 진짜 폭정 수준인 폭정 수준. 예, 그리고 이제 그 대구 교육청은 지금 그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교육부 매뉴얼에 의하면 이제 확진자가 3% 이상이거나 또 등교 중지 학생이 15%가 넘었을 때는 네.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정도 수치가 되면요. 학교가 마비가 되죠. 오미크론 한 명 걸렸다고 그 끝이고 이제 옆에 몇 명이 더 걸려 있을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 네.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제보를 받기로 모 학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2학급인데요. 거기 확진자가 19명이랍니다. 그래서 관련자들, 밀접 접촉자들 이렇게 귀가 조치를 시켰더니 학생들 반 이상이 귀가하고 없더라. 학교가 마비죠. 이거 어떻게 수업이 됩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등교 중지된 학생들을 위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라든지 이런 요구들을 하는데요. 쌍방향 수업에 또 방역 업무에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회복까지 교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해야 되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다 잘해내는 것은 결국 교사들이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요구와 다름없다고 보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매뉴얼 상에 뭐 보면 좀 문제될 만한 부분들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그런 이제 문제점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장들의 인식 수준과 전행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이라고 지침이 내려간 자가진단 검사를 교사들에게 계속 확인하고 독려하게 한다든지 네. 그래서 학부모들은 반강제로 느낀다든지 아니면 이제 심지어는 자가진단 키트 이거 비싸니까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한 번 쓰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소모품인데도 비싸다는 이유로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치하라고 강요하는 사례도 저희가 접수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검사실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코 찌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때는 보건쌤 보고 대신해 주라고 한다든지 네. 코로나 출결 관련 업무도 보건쌤 보고 시킨다든지 이런 뭐 무궁무진한 학교장들의 전행이 지금 네.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학교장님들이 사실은 교육청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 과도하게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공감합니다. 그럼 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그래서 방법이 우리 없습니까? 그래 정말 참 어렵습니다. 학교는 학교장이 경영을 하는데 뭐 우리 김정기 실장님 내용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그렇고 제가 주관하는 학교장 회의도 그렇고 보건쌤한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학교에 감염병 비상 대응 조직이 있습니다.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는 누구, 방역물품 온도계는 누구, 보건선생님은 보건선생님이 아마 감염병의 핵심이 돼야 되겠죠. 네. 최종 보고자는 교장선생님이 되겠지만 그래서 컨트롤 타워는 교장선생님이 되지만 보건선생님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업무를 분산하라고 했지만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뭐 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계속 행정 지도도 해야 되고 교장 선생님들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교장이라면은 그렇게 안 하겠는데. 네. 그거를- 민원이 들어온 학교의 리스트나 이런 그거 좀 걸 주십시오. 갖고 계시면 네. 드리면 네. 감독을 좀 네. 하셔서 네, 맞습니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고충을 좀 들어주시면 예,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래도 반드시 하나 짚어봐야 하는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가장 감염 위험이 높은 순간이 급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교육청에서 급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급식은 뭐 우리 대체식이나 뭐 일부 뭐 시도는 이제 오전 수업하고 또 부모님도 밥 먹고 오지 말라고 뭐 그런 부모님도 계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애가 안 먹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급식도 다 하려고 합니다. 네. 하는데 그래서 56억을 들여서 991명이라는 급식실 방역 요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네. 채용을 했고 그다음 이 격자형 칸막이 그런 것들도 좀 소모가 되고 딸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지원을 해서 금방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듯이 마스크 벗고 있는 시간이 급식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 인력들이 조금 학생들한테 조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 학교에 사실 또 실장님 또 선생님들한테 업무 과정 되겠다 하지만 그럼 제가 가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네. 제가 옆에 있으면 가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애들 대화하지 않기라든가 그런 지도를 통해서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그다음 그래서 급식실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 시차 급식도 한다거나 그다음 또 급식실이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실 급식으로 어느 정도 전환한다거나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김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급식에 대한 지금 심각성 그다음에 급식에 대한 대안 뭐 혹시 있으신 말씀 좀 주시죠.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요. 대화 자제 제일 중요한데 뭐 교육은 계속 합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초등학생들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대화 계속 조잘조잘거리고 장난도 치면서 밥을 먹는데 네. 특히 이제 오미크론의 전파력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 전파력이 훨씬 더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비중이 급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급식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너무 이제 또 쉽게 보시는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는데요. 방역 인력들 급식실 방역 인력들 애들 밥 먹고 나가면 그 자리 이제 소독하는 일 주로 하거든요. 네. 애들이 먹는데 뭐 어떤 조잘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식 관련해서도 뭐 타시돈 대체식 검토하는 부분도 있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급식 이렇게 식판에 배식만 받지 않을 뿐이지 애들 일회용 도시락 같은데 다 일일이 해서 나눠주는 형식이고 교실이나 급식실에서 먹는 형식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네.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빵이나 우유를 한참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계속 이것만 먹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등등의 문제들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급식을 안 하면 문제가 네, 그것도 문제 없어지느냐?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고요. 참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토론 중에도 계속 고민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그리고 교육 회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토론 중에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 토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중에 마저 하시고 싶은 말씀, 못 하신 말씀 있으면 말씀하실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결 과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우리 김정기 실장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사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급식 방역 인력이라든가 그다음 보건교사의 고충을 위해서 보건교사, 시간강사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은 학교장,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행정 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우리 또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역할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 상황 위기를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한다고 이래 생각하고 하면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선생님들한테 짐을 지운다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애먹는 선생님이 보건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보건선생님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뭐 보건선생님 말고도 여러 선생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구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의 노고가 빛을 발하고 조금 더 수고스러움이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노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더 많이 청취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정기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도 위하는 거지만 건강권을 위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좀 하셔야 되고 그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강은희 교육감님의 코로나 오미크론 사안문이 떠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잠시 멈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 말씀처럼 지금 학교에 당장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학교가 마비되고 나서는 교육권 보장이라는 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까지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급하게 제가 저녁에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그게 한 65%, 70% 선생님들이 3월 한 달이라도 일단 그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자 이런 제안들을 해주셨고 그 설문조사 하면서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까지 설문조사해 둔 게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가 교육청에 제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는 것은 다 힘과 지혜를 모아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니까 저희 전교조도 교육청에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학습 결손, 학습 격차가 이제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생기는 것은 금방 쉽게 생기지만 해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애들의 그 좌절감이라든지 동기가 결여됐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또 극복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 이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를 진정으로 이제 뭐 염려하신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 보건쌤이 중심이 돼서 방역을 좀 이렇게 집중하신다면 교사들은 교실에서 자기 반 아이들의 방역과 나머지는 교실의 교육 활동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면 정상 등교를 선택한 학교 현장의 얘기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이영길 대구시 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장, 김정기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한 정치제도인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대표자가 기능인을 선발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고 경쟁적 정치 조직인 정당이 만들어낸 정책 대안 중 하나를 국민이 선택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투표는 이 체제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투표는 나라에 따라 의무로 혹은 권리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의무투표제 국가 중 강제투표 규정을 가진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투표를 강제되지 않는 의무로 간주하며 투표 거부도 의사표현의 하나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투표 제도에서는 특정한 이념, 지역, 세대의 투표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와 정책은 높은 투표율을 보인 측이 결정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외피를 걸친 독재인데 이를 부정할 수단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권도 의사 표현의 한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기권자의 의사를 감안하는 대표자는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